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제는 정말 결실을 맺을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의 심장부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첫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담 첫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얼마나 진전된 논의였는지 그 진전의 결실은 어떤 것이 될지 오늘 오후 공동보도문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 리스트 신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선종전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별개로 보지 않고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망라하는 리스트 제출에 북한이 동의하고 그 내용이 명문화된 합의서로 정리된다면 수석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종전선언 우선 등 전제 조건을 달면서 구체적 합의를 피한다면 평양 유람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란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죠. 오늘 1부와 2부에서는 한반도 평화기획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대북통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두 전문가와 함께 특집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예, 결실의 계절 가을 9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남북 정상회담 첫날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의전상 이례적인 환대가 일단 이어졌죠. 예. 이 김정은 위원장 부부 동반 공항 영접에 예포 발사,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백화원 영빈관 직접 안내,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네네. 그리고 이 만찬전 예술 공연에도 사실은 갑자기 나타났죠. 예. 예, 그 김 위원장 부부가. 그래서 분위기 지수는 거의 100점. 네네. 이에 따라서 기대감 지수도 100점입니다. 특히 오후 이제 1차 회담 뒤에 만찬 시간이 예상보다 긴 2시간. 예. 예, 넘게 이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10시 53분까지 이 만찬이 이어졌다. 이 네네. 얘기는 결국 회담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만찬사에서도 이 풍성한 덕담이 넘쳐났습니다. 네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추석이 먼저 왔어요. 네. 더도 덜도 말고 어제만 같았으면. 네네. 이런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비핵화죠. 네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2차 회담에서 합의문 도출에까지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비핵화 관련 합의 내용에 미국 정부도 만족할 수 있다면. 네네. 예, 그야말로 역대급 100점짜리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 주요 일정은 오전에 2차 회담 있고요. 오후에 2차 회담이 잘 되면 네네.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평양 주요 시설 참관이 있고 그 이후에 저녁 만찬은 평양 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을 우리 쪽에서 요청을 했죠. 네네. 그쪽에서 하고 싶다. 이곳이 어디가 될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예. 어제 그 만찬을 진행했던 그 목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네네. 주요 정상들, 해외에서 온 정상들이 다 만찬을 했던 장소 아닙니까? 네네. 우리 두 전직 대통령도 그곳에서 만찬을 했었고요. 예. 이런 속에 미국 국무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이 헤더 나워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을 보기를 희망한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김정은 답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오늘 오후에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이 관련된 소식은 저희들이 속보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영접 행사 이런 건 참 훌륭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정당 대표들이 북측 대표단과 면담을 갖지 않았다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화면도 제가 보니까 이거 좀 황당한 일이었어요. 네. 이게 예정된 일정이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굉장히 환대를 하고 이 우리 정당 대표들은 약간 홀대해서 섭섭해서 그러셨던 거 아닐까라고 네네.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 동행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표는 끝내 불참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만 동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어제 이제 화면 보셨겠지만 이제 공항에서도 이제 그 비행기 타러 갈 때 대통령이 이렇게 나란히 네. 각 당 대표들하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당 대표들을 이제 상당히 예우를 이제 해준 거죠. 우리 정당 대표들은 아마 그런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의 동급의 예우를 북측에서도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북측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이 좀 되고요. 예. 어찌됐건 사건은 이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대표단과 이제 별도의 면담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나가질 않은 거고요. 네네. 면담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 이 북측 그 대표단은 도열해서 기다렸다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 안동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일행입니다. 예, 예. 그런데 계속 이제 안 나타났고 20분이 이제 결국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제 철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일이 끝나고 말았는데요. 뭐 그 시간에 3당 대표들은 뭐 간담회를 했다 우리끼리 뭐 일정에 좀 착오가 있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일정 재조정 중이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얘기고 결국 그것은 좀 의전 문제 아니었느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생각을 해서 지금 뭐 그랬던 거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왔었다면은 최태복 그 의장이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안 왔다고 우리들을 홀대하는 거야. 이런 식의 상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100% 저의 추정입니다. 네네. 뭐 재조정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국내 소식. 어제 대전동물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이게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퓨마가 탈출했다. 이러니까 뭐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예. 맹수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서 과연 탈출한 거냐. 여기 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갑자기 이제 인기 검색어가 되는 또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께 그 대전동물원 그 오월드에서 관리자 이 퓨마 우리를 청소를 했고 네네. 철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후 5시 10분께 한 마리가 탈출을 했고요. 60kg급 8년생 암컷이라 그럽니다. 예. 이 오월드 측이 뭐 관람객 일단 이제 긴급 대피를 시키고 경찰 특공대 119 특수구조단 현장 기동대까지 출동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이제 긴급 대피를 했고 네네. 소방당국 헬기까지 이제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 반께 동물원 배수지 인근에서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총 한 발을 쐈는데 이게 막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위망을 뚫고 다시 탈출을 했고 오후 9시 44분께 오월드 내 동물병원 인근 퇴비를 쌓아둔 곳에서 다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예, 생포를 할 건지 사살을 할 건지 이제 논의를 좀 거쳤다 그러고 결국 역시 인명피해 방지가 최우선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사살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불쌍하다. 이게 또 이런 또 희귀 동물을 이런 식으로 사살해서 되느냐. 예. 가급적 생포했어야지라는 측과 아니 이게 맹수인데 무슨 얘기냐. 뭐 사살이 온당했다. 네네. 이렇게 또 여론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우리 경찰 특공대나 119 특수구조단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뭐 정당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좀 판단 내립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퓨마는 뭐 커서 그렇지만 개미는 참 발견하기도 어려울 텐데 붉은 불개미가 또 발견돼서 또 걱정이에요? 그것도 내륙에서 발견됐습니다. 네네. 17일 날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그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 불개미 7마리가 발견이 됐고 네네. 현장 관계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예.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이 일단
살충 처리를 하고 석재를 밀봉을 했어요. 어제 그리고 다시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를 해봤더니 네네. 그 밀봉해놨던 석재에서 붉은 불개미 사체 한 830마리 그러니까 대량으로 발견이 된 거죠. 네네.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여왕개미 한 마리. 아, 그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주개미 2마리까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네. 뭐 아시다시피 올 5월 이후에 뭐 인천항, 평택항, 부산항에서 이제 발견이 되긴 했어요. 네네. 소규모가. 그래도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아서 확산 위험은 없다라고 검역 당국이 계속 밝혀왔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번엔 내륙에서 그것도 여왕개미까지 이제 발견이 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네. 검역 당국 쪽에서는 뭐 이게 석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예. 그래서 또 그동안 비도 내리고 그래서 여왕개미가 결혼 비행을 해서 이거 확산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미 퍼진 게 아닐까. 그런 또 의구심을 또 갖게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남북정상회담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 있었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 오늘 오후에 모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차 남북정상회담 바라보는 우리의 정치권 여야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정치권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이시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어제 그 평양 그 국제공항에 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이렇게 좀 보면서 뭐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아무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보면 볼수록 좀,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요? 어제, 북한 내 자기 디스를 좀 했잖아요. 네네. 북한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초라하다. 네네. 그리고 뭐 수준이 낮다. 이런 것들이, 그냥 쓰는 레토릭이 아니라 좀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실제로 북한 주민들한테도 자기가 이제, 정부가 경제를 잘 못 챙겨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좀, 무서운 면이 있다. 예. 북한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의지가 오히려 숨어 있는 말이다. 예. 때문에 어떤 북한의 변화 의지, 개혁 개방 의지 이런 걸 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 아니었나. 그 발언을 포함한 파격적인 부분이 또 있었다면 어떤 것을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파격적인데 예를 들어 노동당 당사 처음으로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예, 예. 북한의 심장부를 열은 거거든요. 예. 태영호 공사가 쓴 책 3층 서기실 예. 그 건물인데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대남 관계를 여태까지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예. 일종의 선전 수단, 내치를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한 면이 강해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 다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실제로 친남 정책을 편다. 예. 한국 국민들하고도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한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뭐 다 생중계하는 것은 다음 정상회담은 뭐 서울이든 뭐 어디든 국내에서 할 거다라는 그런 예고편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만큼 어쨌든 지도자는 김정은 본인은 한국으로 세계로 나가려고 한다. 거기에 네네. 자기 국가 미래가 있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어제 저희가 한한상 부총리 전 부총리랑 인터뷰를 했을 때 이 한 부총리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이 오히려 회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작 지도자 자체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오픈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실제로 미국에 적대적 편지를 보내서 북미 회담이 취소될 뻔하지도 않았냐. 뭐 이런 강경파에 대한 우려를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영향을 줄까요? 한국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하는데 이해찬 당대표는 약속도 취소해버리고
큰 결례를 저지르고 북한 가서도 사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발목 잡는 네네. 불쾌하게 했잖아요, 상당히.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북한은 사실 실제로 그랬다면 그 숙청되죠. 네네. 수령 아직도 그 수령의 교시라 그러죠. 예. 거기 교시의 절대성이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네네. 때문에 지난번에 뭐 김영철 부장이 내 말 안 듣고 했다는 것은 따고 치는 고스톱이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말은 못하니까 이게 외교적인 그 제스처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어서 볼턴 보좌관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정상들의 소통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볼턴도 과거 이라크 전쟁 할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마 측근들이 사고 치는 거는 뭐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갔던 여야 그 3당의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북측 대표단 면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면에도 보면 북측에서는 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는 것 같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좀 충격이었고요. 사실 뭐 저희들이 못 가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에 간 이상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좀 아주 뭐라고 하나 일종의 갑질 의식이죠. 국내에서도 뭐 우리 야당한테 하던 갑질 의식이 북한한테도 드러난 거 아니냐. 유일한 약속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건 아니고요. 뭐 약속이 있었던 걸 몰랐을 수도 없고 일종의 자기들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우리처럼 국회의장이죠. 장관들 모임에 갔고 국회 부의장격인 안동춘 상임 부의장이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북한에 가서야 누굴 만난다는지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를 무시하나 그래서 안 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번에 대통령 도와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들러리를 서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화끈하게 들러리 줘야지. 그리고 실제로 안동춘 상임 부의장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에요. 그래서 북한 서열이 이렇게 낮지도 않고 또 그 메시지가 결국은 김정은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당 대표단 남쪽으로 내려오기 전에 북에서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전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시당한다는 이런 의식 이외에 또 다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당사자들이 좀 명쾌히 해명을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후에 우리 국회회담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북에서 일어났던 이런 북 안에서 해결하고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공식 천명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언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이상의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핵리스트 제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무엇이 됐든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합의문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표하거나 지난번 판문점 선언 이상의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아마 국제사회도 이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그런 생각이 좀 많고요. 이번에 적극적으로. 근데 만약에 안 준다면은 한 5대5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정정이 너무 불안해요.
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금 참패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심지어 뭐 트럼프가 탄핵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합의를 하더라도 그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미국 의회 통과 못하면은 네네. 합의가 무효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이걸 북한이 좀 주저하는 면도 있지 않은가 해서 좀 아무튼 이번 약간 뭐 걱정 어린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뒀을 때 북미 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중재안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선 종전 선언, 선 비핵화 문제를 따로 놓을 것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저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안도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본질은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제대로 해줄 것인가, 또 미국은 북한이 또 제대로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거라서요. 예. 근데 아무튼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듣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힘내라,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계속 뭐 잘해라, 너 당신 잘해야 돼, 뭐 이렇게 부담 주기보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지금 아주 부담이 클 겁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좀 보내주는 게 네네. 야당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해가지고 단계적 군축 실현 이런 것도 언급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군축까지는 너무 앞서가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남북이 비례층이잖아요. 북은 핵미사일 가지고 이제 우리 위협하고 우리는 재래식 전력 가지고 대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군축이라고 하면 재래식 때 이렇게 군축이 되는데. 네네. 그러면 북한은 핵미사일 그대로인데 우리만 군축하느냐.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또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네네. 이걸 이제 군비 통제라고 하죠. 네네. 네. 운영적 군비 통제죠, 그것도.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뭐 조금 전에 들러리를 쓴다면 확실하게 좀 서줘야지 이런 표현도 물론 하셨습니다만 뭐 자칫 평양 유람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강력한 좀 비판도 내놓으시고 그러셨는데요. 정작 그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협상이라는 건 파트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설령 이번, 남북회담에서 큰 진전이 없더라도. 예.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없다, 비핵화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좀, 야당 입장에서도 자꾸 생권해라. 없으면 또 정치적 공격하고. 네네.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말고, 야당도, 이번엔 좀, 정부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들러리 서더라도 어떻게 들러리 서는 거 정도는 알려주고. 예. 야당도 같이 가자고 했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도 공당이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가고, 뭐 이런 걸 좀, 당내에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가자고 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할 말이 없으니까, 당 입장은 못 가게 된 건데. 네네. 좀, 야당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 가서 당국자들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네네. 이런 계속 한국 안에서 있으면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은. 네네. 지금 뭐, 옛날 반공 보수. 네. 그런 구태를 반복하는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평화 보수로 북한하고 직접 대화도 추진하고 이런 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1부의 하태경 의원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30 의원을 연결해서 정치권의 입장을 계속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한반도 평화기획 특집 인터뷰.
평화를 여는 아침. 네, 1부에 이어서요. 2부에서도 3차 남북 정상회담 바라보는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화해협력포럼 국민협의회 민화협의 상임의장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네, 어제 그 평양에서의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두 정상이 만났는데 직접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네, 이번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을 간 건 세 번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세 번을 봤는데 세 번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해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처음이라서 참 역사적 공경이어서 그랬었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네. 울렁울렁하고 참 좋구나, 평화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네. 그 이후에는 예포까지 쏘았지 않습니까? 예. 예포도 쏘고 또 두 번 정상이 그 포옹을 하면서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90도 가까이 인사를 평양 시민들에게 하고 또 직접 내려서 이 평양 시민들하고 같이 악수하고. 네네. 평양 사람들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평화는 확실히 이제 안 깨지겠구나. 평화 모드는 계속되겠구나. 네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견적의 사단체장들이 갔지 않습니까? 네네. 4대 그룹 총수들이 갔는데 이분들이 사단체장이 아니라 그 총수들이 갔죠. 갔는데 예. 앞으로 경제가 결국은 평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또 네네. 평화가 경제를 이끌어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네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회담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뭐 정리가 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2차 이제 이 오전에 남북 정상회담 2차 회의가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그 이제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이 예상돼 있죠. 예. 그런데 옥류관에서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아마 평양 주요 시설도 참관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크게 예상과 달리 특별한 상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이제 문제는 이 유엔 제재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미국은 제재 고삐를 풀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네. 강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틈새기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2차로 예상되어 있는 미북 회담, 북미 회담을 어떻게 부드럽게 해낼 것인가 이거거든요. 네네. 이제 북한은 이 종전 선언을 하자 이 입장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그러니까 로드맵을 내놔라. 네네. 이거거든요. 예. 그 사이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2차 이 북미 정상회담이 될수록 되게 하게 할 것인가. 네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북의 최대 관심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아마 그 내용이 구체적인 합의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건 미국 회담, 북미 회담에 남겨놔야 되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 위원장 사이에 결정되는 형식으로 해야지. 네네. 먼저 해버린 김 빠진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합의가 되더라도 발표는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이번 상황에서는 군사회담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경협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청사진 정도. 예. 경협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유엔 제재 때문에. 네. 그래서 유엔 제재가 풀리면 바로 이제 하게 하는 경협이 진행되게 하는 이런 그 구상들을 세계 총수들이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게 합의가 되더라도 그 문구로 딱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공식적 천명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두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천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근데 구두든 뭐 문건이든 간에 네네. 문건이 결국은 구두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죠. 예. 그래서 뭐 구두로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역사적 문건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서류로 어떻게 확정 도장을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아마 만찬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고, 지난번에 방송하시기 전에 언론자문단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게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일부에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에게도 질문을 던진 같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예. 북측 대표단과의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대표가 방북을 했는데 북측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정에 착오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는요. 예. 이게 이제 실무선에서 일종의 의전에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 국회 당의 대표 세 분이 갔는데 그게 이제 저쪽에 상대가 누구냐 이걸 이제 따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상대가 제가 볼 때는 이쪽하고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얘기가 안 돼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마찰이 일어났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죠. 예. 뭐 예를 들자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나와야 된다든가 또는 김영남 역시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과의 격을 생각해서 안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 등등이 그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네네. 중간에 여전히 시간을 잘 몰랐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잘 모르겠어요. 예. 내용 확실한 거는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를 해야 알지 지금 단지 추측 수준일 뿐입니다. 네네. 그래도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 함께 간 수행단인데 그쪽에 일정이 이런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건 실무진에서든 누구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네요. 예. 뭐 경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계 인사들이 이번 특별 수행한 적에 우리 17명이 함께 이제 갔는데 말이죠. 앞에 4대 그룹 총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번 대북 투자가 재개된다든지 경협 부분의 일정 부분의 성과도 있을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경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엔 제재가 있고 미국이 제재 고삐를 계속 또 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경협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돼 있죠. 그러나 적어도 재계 총수들이 갔다라는 얘기는 언제 풀려도 이 유엔 제재는 풀릴 수밖에 없게 돼 있죠. 네네. 이 로드맵이 발표되면은 바로 미국 쪽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종용선언을 하고 그다음 제재 틀을 이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경협이 바로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네네. 코앞에 있다 생각하고. 이번에 재계 총수들이 간 것은 출발선에 섰다. 경협을 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미국 제재가 풀리기 시작하면은 바로 경협이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경협 속도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이번 경협 경제인들이 간 것은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이 아니다. 뭐 이런 서로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북한이 요청이었던 우리 측이 원했던 것 간에 양쪽이 경협을 원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은 그 과실은 엄청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개성공단 우리 이 운영을 해서 봐서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운영했던 분들은 굉장한 이득을 남겼죠. 네네. 임금비라든지 공장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틀림없이 엄청난 이득이 있다는 것은 편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이 경제인들이 그걸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교류 촉진 관련 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이산가족 상봉이 매년 한 차례 할 때마다 100명씩 이거 이제 안 된다. 정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진전된 사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틀림없이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단의 미비점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이런 사람 찾아달라 하도 실제로 잘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왕에 만났던 분들, 그분들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서신교환을 하게 한다든지 네네. 이런 걸 상례화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뭐 행정적 절차 없이 기한이 다 확인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한다든지 네네. 또는 그분들만이라도 편지를 서신 교환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죠. 네네. 그래서 아마 그건 상례화하는 문제는 정례화하는 문제는 이번에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 프로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평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네. 범국민운동이라도 해서 전 네. 지구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증을 이렇게 쓰겠다. 국민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3차 남북 정상회담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한반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특히 남쪽에 있는 보수적이든 진보적인 따질 것 없이 네네. 한반도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바라는 바죠. 남쪽만 있는 게 아니고 북쪽도 똑같은 심정일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문제는 무슨 이념의 문제라기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평화를 바라는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똑같은 입장 아니냐. 네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상관할 것 없이 같이 평화의 틀에 하나 모이보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외쳐보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세상에 알리자. 전 세계에 알려주자. 이게 제가 이제 바라는 바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예. 이걸 그러면은 국민운동으로 성화시켜서 우리가 과거에 견모기 운동을 하고 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하듯이 각자 집회를 할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요구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이건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든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외치게 되면은 그분들도 역시 우리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를테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이든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는 것 아니냐. 네네. 뭐 한둘이 아니고 몇백만, 500만, 1000만 명이 나와서 함께 합시다. 이게 이제 이 얘기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저는 가능하다 생각해요. 우리 예. 평화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네. 이걸 이끌어내는 게 이제 문제죠. 자, 정치권 역할 예. 중요한데요. 비준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거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야권에서는 뭐 평양 융합에 그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비판도 좀 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 야당이 이 남북 문제에 대한 전략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한 72% 이상이 국민들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야당 쪽에서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을 해 주시고 네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에 응해 주시면서 네네. 함께 가는 자세가 오히려 야당의 지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네네. 야당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긴 하고 네네. 어쨌든 지금 유엔 10월 중순경 되면 이제 유엔 문제가 또 풀릴 텐데 네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가시기 전에 이 비준 문제가 해결되면은 네네. 훨씬 더 남북 이 평화 진전에 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야당이 좀 더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